안녕하세요. 일산의 구슬동자 윤도덕입니다. 오늘 편은 용왕제 방생 편이에요. 자, 용왕제 방생 2024년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윤도령이 남해안 풍어제를 거하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남해안 풍어제를 하고서 그 뒤에 연달아서 용왕제를 크게 개최를 했었는데요. 이번에도 역시나 마찬가지 방생 행사를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방생편 얘기하면서 자랑 하나 할 거예요. 이전에는 제가 이어마을이라는 곳에서 풍어제를 크게 진행을 했잖아요. 이번 2025년에 개최될 윤도령의 풍어제 즉 대동꽃은 이어마을 바닷가가 아니라 문화원 앞에 마당을 문화원에서 협조를 해주셔서 정월대보름 문화제 문화원 행사로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풍어제 행사 장소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풍어제는 마을 안쪽에서 하는 게 아니라 바깥으로 읍내 쪽으로 나와서 외곽에서 문화원 앞에서 이제 풍어제를 진행을 하게 되고요. 방생 같은 경우에는 바닷가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차를 끌고 이동을 해서 바닷가 쪽에다가 상을 차려놓고 방생을 하게 됩니다. 2024년부터 2025년 계속 이어질 방생과 용왕제는 이런 식으로 바닷가를 끼고 실제로 앞으로도 방생을 할 예정인데, 이전에 우리가 2023년, 2년, 1년, 2020년, 19년, 18년도 이럴 때 방생 같은 경우에는 신청을 하셨거나 영상을 통해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항상 산청이라든지 경남 어떤 강, 경호강이라든지 이런 데를 끼고서 항상 미꾸라지 방생을 해왔어요. 미꾸라지가 잘 죽지 않고 생존에 능하다라는 이유로 강가에서 미꾸라지 방생을 줄곧 해왔는데, 이번에는 최초로 장어 방생을 했죠. 장어 치어 방생을 바닷가에다가 해주면서 미꾸라지와 같은 특징을 갖고 있는 우리 장어를 방생을 좀 많이 해줬던 편입니다. 2025년 을사년에도 마찬가지, 아마 물고기는 똑같이 장어를 할 것 같고요. 여러분들 새끼 치어 장어를 다량으로 구매를 해서 여러분들 이름으로 각자 한 마리씩 방생을 하도록 진행을 할 예정이에요. 실제로 방생 행사에 참여하셨던 분들은 굉장히 좋으셨을 건데, 이전에 하셨던 방생 행사는 단점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거였냐면, 강가, 우리가 즉 기도 겸 텐트를 치고 밑으로 내려가서 그 어두운데 후레쉬 하나에만 의존을 해서 축원을 하면서 방생을 이어갔다면, 이전에 하셨던 분들은 방생 행사에 참여를 못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오고 싶은데 못 오셨고, 직접 방생을 하고 싶은데 못 하셔서 아쉬움을 표하셨던 분들도 꽤나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믿고 의뢰를 하시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믿고 의지를 할 수 있는 게 사실 다 완성된 방송 분량 하나다 보니까 실제로 내 거는 진행이 됐는지, 내 거는 잘 방생이 됐는지도 궁금해 하실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 방생은 똑같이 장소가 경상남도 남해군에서 방생을 진행을 하고, 풍어제 역시 정월 대보름에 남해안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똑같아요. 정월 대보름 1월 15일 날 풍어제 행사를 하게 되면 음력으로 1월 16일은 용왕제 방생 행사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남해안의 남해군에서 방생 행사와 풍어제가 다 동시에 이루어질 예정인데, 이 방생 행사 과연 어떤 거냐? 자, 옛날에는 우리가 설화로 보면 방생 물고기에다가 물고기를 풀어줄 때 비늘에다가 당신들의 이름을 다 이 명주실이나 한복실 같은 거에 엮어가지고 당신들의 이름을 써가지고 물고기 지느러미에다가 박아놓고 핀을 꽂아가지고 방생을 해주면 그 물고기가 물에 들어가서 용왕님한테 쪼르르 가면은 용왕님이 이 물고기를 살려줄 사람의 이름을 보고 그 사람의 명도 이어주고 제물록을 관장했다고 하죠. 우리가 방생은 기본적으로 업장소멸이라는 큰 타이틀을 가지고 있어요. 업장, 말 그대로 살아서 사람들은 많은 죄를 짓습니다. 근데 내가 삶에 우환이 있고 굴곡이 있고 힘드신 분들은 업양이 많아서, 업장이 많아서라는 말도 굉장히 많이 듣고 살죠. 팔자가 기구한 분들도 마찬가지, 우환이나 가환이 있는 분들도 해당이 되고요. 내 자손이 아파, 내 어머니 아버지가 아파, 내가 굉장히 업양이 많아, 초년의 청춘의 고생을 굉장히 많이 했어, 신바람이 많아, 앳바람이 많아, 조상바람이 많아, 신가물도 많아, 여러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이 됩니다. 이 업장 소멸이라는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얻고자 하는 게 뭘까요? 바로 소원 성취죠. 우리가 무언가의 소원을 바랄 때는 반성하고 참회하고 회개해서 소원의 성취를
얻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대가로 풀어줄 수 있는 것들을 기여하고 그 다음에 바다의 용신, 용왕님들께 공덕을 받는다고 하죠. 우리가 사주팔자의 영리학에서 쫙 풀어봤을 때 사주에 나와 있는 용신은 당신의 수호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닷가 우리가 용왕님, 사해수부 용왕님, 물의 신령님, 용신령님들께 우리가 여러분들의 업장을 소멸하는 의미와 반성하고 참여하는 의미로 직접 물고기를 방생을 해주시면서 여러분들의 축원과 연불 공덕으로 윤도령이 기도를 다 해드리면 소원 성취에 좋은 덕양을 받아가시라고 개최하는 게 바로 용왕제 방생 행사예요. 물론 오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당연히. 100명이 신청하고 500명이 신청한다고 그분들이 다 오시지는 못합니다. 그거는 어떤 행사든 마찬가지예요. 가깝지만 못 오실 분들도 계실 거고요. 날짜가 꼬여서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정말 먼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연차 내고 휴가 내서 굳이 다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오는 것도 정성이라고 하고 가는 것도 정성이라고 하지만 못 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구슬동자 윤도령이라는 사람을 믿고 방생과 용왕제 행사를 신청하셨을 때는 한 사람 한 사람 빠짐없이 거기서 다 축원덕담을 하고 여러분들의 연불공덕을 올립니다. 2024년에도 오지 못한 분들이 꽤나 많으셨어요. 하지만 현장에 꽤나 많은 분들이 같이 참석을 하셔서 오신 분들은 직접 미꾸라지를 잡고 방생을 해드리도록 했는데 현장에 오신 분들은 자기가 직접 방생을 해드렸다 보니까 아마 기분도 좋고 뿌듯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서 현장에 오신 분들, 즉 증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까지도 저희가 오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우리 제자들이 다 거동을 해서 직접 미꾸라지를 방생해주면서 누가 방생을 해주는지 다 축원, 호명을 했기 때문에 거기 오신 분들이 다 증인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다 명단 처리해서 바닷가에서 끝까지 남아서 방생을 다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업장 소멸 후에 소원 성취를 기원하고 싶으신 분들은 정월달에 홍수마귀와 삼재풀이는 애군액제를 막아가고 삼재를 타파하는 행사라고 하면 방생은 업장을 소멸하고 소원 성취를 바라는 행사이기 때문에 앞전에 있는 홍수마귀와 삼재풀이랑은 조금 다른 행사고요. 그리고 시일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정월 대보름 그리고 정월 16일 날 하는 행사가 사실 방생과 풍어제, 용왕제가 홍수마귀 삼재풀이보다는 앞에 먼저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남해군에서 행사를 하는 것들을 먼저 다 끝내놓고 다시 김포로 올라와서 홍수마귀와 삼재풀이로 마무리를 하는 게 정월달의 행사예요. 정월달에 우리가 행사를 항상 안내하다 보면 방송을 하고 안내를 해주면서도 제가 조금 괜시리 죄송할 때가 많아요. 어떤 거냐면 정월달에는 행사가 어찌됐든 3개가 몰리는 거예요. 음력으로 1월달에는 홍수마귀, 삼재풀이, 방생행사 3가지가 사실 다 모이다 보니까 손님들께서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다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지만 조금 여유가 안 되시거나 힘드신 분들은 제가 이렇게 행사 방송을 연달아 3개를 해버리면 항상 질문하는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 선생님 제가 형편이 좋으면 다 하고 싶은데 형편이 넉넉치를 못해서 혹시 하나만 해야 된다면 어떤 행사를 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세요. 근데 그런 분들이 질문을 할 때마다 제가 항상 얘기를 해드려요. 사실 어떤 행사가 더 크냐 적냐를 논하기에는 다 너무 중요한 행사들이에요. 왜냐하면 의미적으로는 다르기 때문에 홍수마귀와 삼재풀이는 말씀드린 것처럼 액제를 타파하는 행사라고 하면 용왕제나 방생은 뭔가를 기원하고 비손하는 의미가 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타파하는 의미와 기원하는 의미가 만났기 때문에 사실 어떤 게 더 중요하냐라고 따진다면 무당 입장에선 사실 어떤 것도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못 드립니다. 다만 내가 만약에 삼재라면 홍수마귀, 삼재풀이, 용왕제 다 하기가 힘들 때는 홍수마귀를 잠깐 쉬고 삼재풀이를 신청하고 방생을 같이 하는 게 더 좋고요. 그 중에서도 진짜 정말 너무 안 돼서 정말 하나밖에 안 해야 된다. 그러면 삼재풀이 하시는 게 맞고요. 삼재가 아니에요 하시는 분들은 홍수마귀나 용왕제 중에서 여러분들이 마음이 더 끌리는 행사를 신청하시면 되고요. 말대로 여유가 조금 있으신다 하면 홍수마귀와 삼재풀이, 용왕제를 다 하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지만 여유가 있지만 삼재가 아니신 분들은 굳이 삼재를 하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홍수마귀 행사와 방생 행사만 참여를 하시고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월달의 행사가 굳이 3개가 다 모여 있어요. 무속인들도 행사가 많으면 똑같이 힘들고 똑같이 정말 몸
몸으로, 육신으로, 정신으로 고생을 많이 하고 신경을 정말 많이 써야 되는데, 그래서 무당들이 가장 바쁜 시기가 정월달이라고 합니다. 정월되면 신년 운세도 봐야죠. 홍수마기 삼지풀이도 해야죠. 용왕제도 해야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바쁜 시기인데, 굉장히 바쁜 만큼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가급적 1년 12달 중에 있는 가장 중요한 행사가 몰려있는 정월달 행사만큼은 놓치지 말고 꼭 가셨으면 좋겠고, 방생과 용왕제 행사에 신청하실 분들은 나와 있는 윤도령 번호로 문자나 카톡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방생과 용왕제 행사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